네, AI 리서치 공시 진단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타키온 뉴스 대표 조호진 박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의 공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표 주가 상향 추정 리포트는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공시 내용 살펴보자면은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좀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지분율 감소에도 보유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일단 그 국민연금의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거의 10월 한 달 정도 이제 거래한 내역을 저희가 집계한 이제 그 수치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도 11.5%에서 9.7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이제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좀 주춤했고요. 그 자세하게 현대글로비스 회사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제 물류를 이제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완성차가 뒤에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앞에가 이제 글로비스가 현대기아차의 완성차를 갖다가 싣는 배가 보이고요. 여기 배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뒤에가 그 자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완성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이제 글로비스의 소속의 이제 그 수송선이 실으면 이거를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실어 나르는 역할을 글로비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는 이제 대부분 매출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대기아차 완성차를 갖다가 이제 해외로 나르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이제 업황이나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많으면 당연히 현대글로비스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매출도 이제 꺾이게 되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도 동시에 이제 주가에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집계한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잠잠히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후에 지분을 한번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10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은 사실은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뷰가 사실은 이제 매도였다. 이제는 주가가 이제 고평가됐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지분 매도를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비스의 주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글로비스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평탄적으로 있다가 14일 날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을 했다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이 이제 13일 저녁에 언론 보도 알려졌고 14일 날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비슷하게 있다가 이 시기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의선 회장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주주 차원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일대 주주가 되어야지 경영권을 장악해야지 정의선 회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은 다른 여탈 재벌에 비해서도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히 복잡한 그룹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실은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이 다시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주식이 유망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23.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는 2% 지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자체를 갖고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갖고 정의선 회장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체적인 경영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그룹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를 분할을 한다. 아니면 다른 현대그룹 계열의 다른 회사를 합친다라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룹의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첫 번째 초점이고 두 번째는 해당 그룹의 경영권을 어떤 식으로 장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초점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동의는 총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지분이 높은 기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를 마련하든지 그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장악하든지 이렇게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 해당 주식의 지가를 올리는 것이 그 총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대차 그룹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이제 여러 증권사의 이제 시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증권사는 신영증권을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는 이제 그 주가를 상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몇몇 증권사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이미 많이 주가가 고평가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싱가포르 계열의 이제 외국 증권사인 CMB에서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이미 고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를 발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배구조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큰 이점이 없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현대글로비스의 향후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많으신 오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공시 내용 그리고 투자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